오늘 만두 이야기는 며칠 늦었습니다. 오늘 만두 이야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생겼는데요. 소수노조로서 다수노조 동지들한테 묻고 싶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때로는 이런 논쟁적 질문이 언짢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런 논쟁을 통해서 또 논쟁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는 좀 더 깊어지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봄이죠. 노동조합과 정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4월 총선이 다가왔는데요. 정말 이 정치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 민주주의는 우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더군다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서민을 대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얘기죠. 말로는 서민을 외치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료 시민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동훈을 동료로 생각한 적이 없고 또 그 또한 노동자들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는 거죠. 동료 시민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87년 직선제와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세워진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꿀 줄 알았습니다만 지금 돌아보니 세상은 오히려 더 후퇴했습니다. 직선제는 하나의 가정일통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계속 다듬지 않으면 수시로 국민들을 배신한다, 시민을 배신한다 라는 겁니다. 국민이 또 조합원이 직접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표자들은 왜 우리를 배신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계절에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화두입니다. 주권과 조합원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유사합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참여권, 평등권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총회에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원 선출을 비롯해서 체결 찬반 투표 이런 것들이 다 총회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해산 이런 것도 상급단체 가입 이런 것들이 다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약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주권 행사는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이 촛불 행동이 이걸 잘 보여줬어요.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사실 주권을 행사할 방법이 별로 없죠. 선거 말고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선거가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이 권리의 확장을 위해서, 국민이나 조합원의 권리의 확장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퇴진 촉발음성이 잘 증명해줬죠. 가장 권위 있다는 나라의 주권도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판인데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권리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치가 국민을 배신할지라도 노동조합은 달라야겠죠.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인기 영합주의다,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배경은 반지성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유주의를 강조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해놓은 것을 기억해보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 그다음에 재벌 부자 감세, 재정 긴축 이런 정도가 유일한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엉뚱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노동조합도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투쟁이 곧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을 치열하게 벌이죠. 노사관계도 마찬가지고 뻔한 겁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과 사측의 이윤 사이에는 치열한 대립이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죠. 2012년부터입니다. 노사관계의 긴장과 대립을 삭제하면 남는 것은 수능뿐이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들을 대표 또는 위임받아 교섭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조직일까? 그렇다면 투쟁이라는 단어는 삭제돼야 하겠죠. 교섭만 하기 위한 거라면 투쟁은 굳이 필요가 없죠. 노동조합은 사실 투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수를 차지해야 되는 이유이죠. 투쟁하지 않는다면 동호회로 남으면 됩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소수로 남아있는 이유는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죠. 배신의 정치와 노동조합.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 꼭대기에 앉아있는 대통령과 의원 나리들의 서민 흉내는 재래시장을 찾아서 떡볶이와 오뎅을 먹는 행위일 뿐이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가 수레바퀴 돌듯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끝도 없지만 사실 조합원 동지들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일 노조 때부터 조합원 동지들이 직접 선출한 임원에 대한 실망을 느끼는 시간이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죠. 이 참 답답한 현실인데 사실 사측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의 노동조합을 압박하거나 또는 회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평부가 변한 모습을 조합원 동지들은 봅니다.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배신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숙명을 안고 갑니다. 선거도 거의 종신제를 해야 될 판입니다. 임원들도.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스노조 일꾼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기업노조 10년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을 돌아보면서 고용안정과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위해서 기업노조 10년이 최선이었는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쟁을 지우고 나니 만도 전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권익이 확보됐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상근자의 권위를 누리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는.